수면은 단일한 비존재의 띠가 아니라 뇌가 번갈아가며 다른 모드를 켜는 반복적인 주기의 정확한 몽타주입니다. 일반적인 밤 동안 성인은 약 90에서 110분 길이의 4에서 6주기를 거칩니다. 가벼운 졸음 N1을 통해 진입합니다. EEG의 알파파가 희미해지고 세타파가 나타나며 근육이 이완되지만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이름에 반응합니다. 다음은 진짜 수면인 N2 단계입니다. 수면 방추 11에서 16Hz의 짧은 활동 급증과 K 복합체, 외부 소음을 차단하고 수면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단일 고진폭 파동이 나타납니다. 가장 깊은 것은 N3, 델타파가 우세한 서파 수면입니다. 이때가 가장 깨우기 어렵고 체온과 호흡수가 감소하며 신체는 조직과 면역 매개 변수를 적극적으로 복구합니다. 그 후 갑작스럽고 이상하게도 RM, Rapid Eye Movement 수면 단계가 켜집니다. 안구는 눈꺼풀 아래에서 움직이고 대뇌 피질은 낮과 거의 동일하게 작동하지만 뇌가는 근육을 끄기 때문에 꿈을 물리적으로 체험하지 않도록 전신적인 근육마비가 발생합니다. 꿈에 대한 기억은 여기서 가장 생생합니다. 성인의 경우 RM은 밤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지만 영아의 경우 더 많습니다. 이 단계들은 번갈아 나타나지만 그 비율과 깊이는 아침으로 갈수록 변합니다. 서파는 줄어들고 RM은 길어지므로 가장 영화적인 꿈은 깨어날 때 가까워져 옵니다. 그리고 수면은 실제로 조각나서 깨집니다. RM 중에 깨어나면 생생한 줄거리를 느끼지만 N3에서 깨어나면 무거움과 방향감각 상실을 느끼며 수면 관성 한계 효과는 20분 더 지속됩니다. 두 번째 사실. 당신이 잠든 사이 뇌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위생 작업, 즉 림프성 정화가 진행됩니다. 그 동력은 뉴런의 보조세포인 성상세포이며 이 세포의 막에는 아쿠아포린 다시 4채널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혈관 주변의 통로를 통해 뇌척수액이 뇌 조직으로 공급되고 세포간핵과 섞여 과잉이온부터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단백질까지 대사 폐기물을 씻어냅니다. 동물 실험에 따르면 서파 수면 중에는 세포간 공간이 수십 퍼센트 확장되고 혈류가 증가하며 혈관의 규칙적인 맥동과 신경활동의 느린 진동이 펌프 역할을 합니다. 낮에는 뉴런이 신호 처리에 바쁘기 때문에 이러한 세척이 덜 일어나 대사산물이 축적됩니다. 이것이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인지 기능의 흐릿함 및 신경퇴행 위험 증가와 연관되는 이유이며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아직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효율은 혈관의 긴장도, 수면 구조, 심지어는 나이가 들면서 손상될 수 있는 성상세포 발의 아쿠아포린 방향성과 같은 사소한 요인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설치류에 대한 데이터는 앙하위, 똑바로 눕는 자세보다 측하위, 옆으로 눕는 자세가 배수를 더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시사하지만 인간에게는 아직 조심스러운 가설일 뿐입니다. 핵심은 느린 수면의 깊이와 연속성입니다. 이것이 시스템의 낮 동안의 쓰레기를 정맥을 통해 림프관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신체의 전반적인 대사 컨베이어로 운반할 시간과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사실. 몸이 움직이지 않는 동안 하루 동안의 경험은 정리됩니다. 뇌가 기억을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이미지가 아니라 명확한 타이밍을 가진 전기 신호의 프로토콜입니다. 깊은 N3 수면 단계에서 대뇌 피질 네트워크는 느린 진동, 약 0.5에서 1Hz의 희귀한 등대 신호를 생성하여 리듬을 설정합니다. 이 느린 진동이 올라갈 때 수면 방추파, 보통 12에서 15Hz가 나타납니다. 이는 피질 영역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짧은 코드줄과 같습니다. 동시에 해마에서는 빠른 리플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설치류 실험과 인간 관찰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경험의 조각들이 빠른 감기처럼 재생되는 펄스 열입니다. 느린 파동, 방추파, 리플의 연쇄는 위상이 일치하며 기억을 해마의 버퍼에서 피질의 장기 저장소로 옮깁니다. 여기서 실용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NREM 수면, 특히 충분한 N3가 포함된 수면 후에는 사실과 연관성의 정확한 재생 능력이 향상됩니다. 운동 능력에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운동 능력 향상에 N2 수면이 상당한 기여를 하는데 이때 방추파가 더 밀집됩니다.
이 밤에 잠을 잔 후에는 움직임이 더 부드럽고 안정됩니다. 렘 수면은 감정적인 색채를 재처리합니다. 렘 수면 중에는 시각 영역과 편도체가 활성화되지만 노르에드레날린 수치는 낮아집니다. 따라서 감정의 열기는 사라지고 기억의 이야기는 남습니다. 이것이 아침에 어세 경험이 더 차분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실험실에서는 수면 중에 학습한 자료와 관련된 냄새나 소리를 은은하게 제공하면 해당 흔적이 제대로 붙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색인 시스템을 위한 컨텍스트 힌트입니다. 주요 조건은 연속성입니다. 단편적인 수면은 이러한 섬세한 동기화를 방해하고 배운 것 같은데 머릿속이 엉망이다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네 번째 사실, 잠은 휴식이 아니라 식욕, 회복, 활력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 및 대사 변화입니다. 어두워지면 멜라토닌 수치가 올라가는데 이는 자체적으로 잠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체온을 낮추고 말초 혈관을 확장하며 뇌가 NREM 수면 상태로 더 쉽게 전환하도록 하여 신체를 야간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밤의 첫 3분의 1 동안 서파 수면이 우세할 게 뇌하수체는 성장 호르몬인 소마토트로핀의 큰 맥박을 방출하며 이 시기에 단백질 합성, 조직 복구, 근골격계 지원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아침이 되면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는 포도당 동원을 돕고 심혈관 시스템을 깨어날 준비를 시키는 내장된 알람 시계입니다. 동시에 식욕 조절도 달라집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포만감 신호인 렙틴은 높게 유지되고 배고픔 신호인 그렐린은 낮게 유지되지만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균형을 반대로 바꾸어 고칼로리 및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을 유발합니다. 인슐린 민감도도 감소하여 늦은 밤 간식이 지방으로 더 쉽게 축적됩니다.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총 수면 시간과 연속성에 크게 좌우됩니다. 여성의 경우 수면은 프롤락틴 분비와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축의 미세 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면 리듬이 깨진 몇 주가 단순히 피로감뿐만 아니라 흐트러진 식욕, 에너지 변동, 미세 손상을 덜 치유하는 피부를 느끼게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언제 자는지도 중요합니다. 교대 근무와 같이 근무 일정이 변경되면 호르몬 피크가 일주기 창과 어긋나 총 수면 시간이 같더라도 회복이 더 어려워집니다. 잠은 당신의 신진대사 시계이며 그 정확한 진행은 아침에 직접적으로 느껴집니다. 다섯 번째 사실, 밤이 되면 면역 체계는 전술을 바꾸고 수리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수면은 세포 이동과 신호전달 화학 작용을 재구성하며 이는 백신 반응과 회복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서파 수면 중에는 인터로킨-1 및 종양괴사인자와 같은 염증 촉진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이 강화됩니다. 이들은 역설적으로 수면을 집계하는 동시에 면역세포가 항원에 만나도록 돕습니다. 림프구는 림프절로의 이동을 활발히 하며 이곳에서는 수지상세포에 의한 병원체 단편 제시와 장기 기억 형성이 이루어집니다. 코르티솔과 멜라토닌의 변화는 야간 일정을 설정합니다. 코르티솔은 아침의 동원을 촉진하고 멜라토닌은 어둠 속에서 항염증 균형을 촉진합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충분한 비렘 수면을 취한 밤에는 백신에 대한 항체 반응이 만성적인 수면 부족 시보다 높습니다. 반대로 접종 전후 며칠간 수면이 부족하면 항체 역가가 낮아집니다. 단 하루 이틀이라도 수면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바이러스 및 종양 표적에 대한 빠른 반응 세포인 자연 살해 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고 전신 염증 표지자가 증가합니다. 감기 때 졸린 것은 신체의 변덕이 아니라 내장된 전략입니다. 깊은 수면이 많을수록 항원 제시를 가속화하고 단백질 합성을 항체 합성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상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교대 근무와 장거리 비행은 면역세포 접촉의 일주기 창을 방해하므로 같은 시간대의 밤이라도 면역학적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을 잘 자면 나아진다는 말에는 생리적 근거가 있습니다. 밤의 수면은 문자 그대로 감염을 회의에서 만나 장기적인 보호 명령을 형성합니다. 여섯 번째 사실은 수면의 가장 이상한 현상 중 일부는 신비주의가 아니라 영상, 감정, 운동 시스템 간의 동기화 불량이라는 것입니다. 수면 마비는 고전적인 예입니다. RM 수면 단계에서는 몸이 꿈의 줄거리를 연기하지 않도록 근육이 일반적인 무긴장 상태로 이미 꺼져 있지만 되뇌 피질은 깨어납니다.
사람은 명확한 의식,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종종 생생한 인면시 환각이나 존재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짧고 저절로 지나가지만 주관적으로는 무섭습니다. 반대는 REM 수면 행동장애인데 이때는 무긴장 상태가 켜지지 않습니다. 잠자는 사람은 실제로 꿈을 연기하며 말하고 손을 흔들고 때로는 가구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노인에게서 이 상태는 종종 미래의 시뉴클레인병증, 예를 들어 파킨슨병의 초기 표지자로 나타나므로 수면 중 갑작스러운 활성화는 의학적 평가와 침실의 기본적인 안전 조치의 이유가 됩니다. 반면 몽유병은 다른 범주에 속합니다. 이는 깊은 N3 수면에서 깨어나는 에피소드로 운동 프로그램이 완전한 의식 활성화 없이 시작됩니다. 사람은 걷고 간단한 행동을 하지만 아침에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서파 수면의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아이들이 극복하는 경우에 더 일반적입니다. 잠들 때의 짧은 경련, 즉 수면 중 근육간대 경련은 리듬 재설정 과정에서 운동 시스템의 오경보일 뿐입니다. 또한 폭발성 머리 증후군과 같은 드문 효과도 있는데 잠들 때 큰 폭발음이 들리지만 이것도 무해합니다. 공통점은 유발 요인입니다. 수면 부족, 스트레스, 알코올, 불규칙한 일정은 그러한 에피소드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수면은 많은 제동과 시작에 깨지기 쉬운 조정이며 한 블럭이 1초 일찍 또는 늦게 박자에 들어오면 밤에 신비로운 줄거리가 발생합니다. 7번째 사실. 밤이 되면 심장과 혈관은 더 조용하고 깊고 절약하는 다른 모드로 전환됩니다. B렘, NRM 수면 중에는 미주신경의 부교감 신경 영향이 강화되어 맥박이 느려지고 혈관은 휴식을 취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의 혈압은 낮보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를 야간 혈압 강화, 디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혈압 강화는 좋은 신호인데 이는 혈압 수용체가 보정되고 혈관 내피가 혈류 변화에 대한 민감성을 회복하며 심박 변동성이 더 활발해져 뇌와 심장이 서로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패턴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렘 수면 중에는 교감신경의 급증이 다시 나타나 심박수가 불규칙해지고 혈압이 파도처럼 치솟습니다. 마치 몸은 마비된 상태인데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소음, 통증 또는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한 호흡 정지 때문에 밤에 미세한 각성이 반복된다면 심장은 수십 번의 짧은 채찍질을 경험하게 됩니다. 각각의 충격은 카테코라민의 방출, 혈압의 급등, 그리고 다시 침묵을 동반합니다. 밤 동안 혈압이 거의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비디퍼라고 불리며 관찰에 따르면 대사장애 및 수면 무호흡 증후군에서 더 흔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경향은 장기적으로 혈관에 더 큰 위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NRM 수면 중 호흡은 더 규칙적이고 약간 게으른 상태가 됩니다. 뇌는 안정을 위해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허용합니다. 렘 수면 중에는 심박수와 마찬가지로 호흡이 변동적입니다. 밤과 아침이 바뀌는 시점에서 신체는 가속을 합니다. 코르티솔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혈관은 수직 자세를 준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수평적 휴식에서 활동으로의 전환 시점에 취약한 시스템이 때때로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이처럼 밤은 내부적으로는 부드러운 유연성 후면과 같습니다.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절약과 복구가 이루어지고 이야기 단계에서는 조절된 폭풍이 일어나 아침에 준비된 엔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8째 사실. 밤에 우리 몸은 열과 수분을 재조정하며 이는 쾌적함을 위한 숨겨진 공학입니다. 잠이 들기 시작하면 뇌는 손과 발의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 열을 방출하고 체온 중심부를 낮추는데 이는 깊은 비렘 수면으로 더 쉽게 진입하도록 돕습니다. 이 때문에 발이 차가우면 잠들기 어렵고 취침 1.5에서 2시간 전 따뜻한 샤워는 역설적으로 체온 중심부를 냉각시켜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열이 외부로 방출되는 것이 촉진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항이뇨 호르몬인 바소프레신의 야간 분비가 증가하여 신장은 소변을 농축시키므로 화장실 때문에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수분은 혈류와 조직에 유지됩니다. 누워있는 자세는 중력을 바꾸어 다리에서 액체가 더 쉽게 빠져나가게 하고 아침에는 얼굴이나 상기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아침 얼굴 붓기나 코 막힘의 원인입니다.
하루 종일 축하중을 견디던 추간파는 휴식 시간 동안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하여 척추 높이를 약간 증가시킵니다. 키가 큰 사람의 경우 저녁과 아침의 키 차이가 약 1~2cm에 달할 수 있습니다. 역류 현상도 있습니다. 밤새 호흡과 피부를 통해 수백 밀리리터의 수분이 증발하며 아침 체중이 가벼워지는 것은 지방 연소의 기적이 아니라 증발과 날숨에 의한 이산화탄소 때문입니다. 렘 수면 중에는 뇌가 꿈의 시나리오에 집중하므로 체온 조절 기능이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덥거나 추운 날의 꿈이 특히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상적인 디테일도 이러한 생리학에 부합합니다. 두꺼운 양말은 발을 따뜻하게 하고 몸이 열을 방출하도록 돕습니다. 너무 더운 침실은 체온 중심부를 뜨겁게 유지하여 느린 파동 수면을 방해합니다. 늦은 시간의 알코올은 피부 혈관을 확장시켜 온기라는 착각을 주지만 야간 수분 순환을 방해하여 잠을 깨웁니다. 밤 동안의 열과 수분 변화는 아침에 맑은 정신, 촉촉한 눈, 유연한 등, 그리고 가벼운 걸음걸이의 연극입니다. 아홉째 사실. 여러분이 꺼진 상태일 때조차 뇌는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감각 시스템은 똑같이 잠들지 않고 중요한 것을 위한 틈을 남겨두며 세상을 걸러냅니다. 청각은 주요 야간 경계병입니다. NREM 수면 중에는 시상에서 K 복합체를 통해 약한 소음은 차단되지만 자신의 이름, 아기의 울음소리, 낯선 목소리 등 중요한 패턴은 방어막을 뚫고 미세각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새로움에 대한 집중적인 반응입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대뇌 피질은 특이한 점을 인지하고 생존과 관련된 것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모성 경계심은 특수한 경우로 중립적인 소음보다 고주파수의 울음소리가 더 낮은 볼륨에서도 잠을 깨웁니다. 반대로 시각은 거의 꺼져 있습니다. 눈꺼풀은 닫혀 있고 신호는 억제됩니다. 접촉은 갑작스럽거나 통증이 있을 때만 필터를 통과합니다. 후각은 가장 약합니다. 순수한 냄새로는 거의 깨어나지 않기 때문에 소방 탐지기는 냄새가 아닌 소리로 작동합니다. REM 수면 중에는 필터가 얇아지지만 몸은 마비되고 감정은 자원을 차지합니다. N3 수면 중에는 필터가 거칠어지지만 복구는 더 깊습니다. 또한 수면은 단일한 구조가 아닙니다. 국소 수면이 가능하여 대뇌 피질의 일부 영역이 다른 영역보다 더 많이 휴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의 첫날밤 현상은 비대칭성을 보여줍니다. 새처럼 한쪽 반구가 더 철저히 경계하지만 그 강도는 약합니다. 밤중의 움직임은 혼돈이 아닙니다. 뒤척임과 자세 변경은 피부, 혈관, 관절에 가해지는 정체된 압력을 방지하기 위해 프로그래밍된 예방 조치입니다. 대부분의 미세각성은 약 10에서 15초 미만으로 일화 기억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합니다. 등과 횡격막의 자세 근육은 깨어있어 호흡과 몸통을 지지하지만 원위부 근육 그룹은 이완됩니다. 이갈이 밤에 일을 가는 것과 같은 이상현상조차 일부 사람들에게는 미세한 방어작용으로 밝혀졌습니다. 턱을 짧게 악무는 것과 교감신경 활동의 급증은 상기도의 부분적인 허탈 에피소드를 동반할 수 있으며 이는 마치 신체가 동시에 뇌로의 혈류를 재분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간 경계는 균형입니다. 밤에 잠을 자고 세상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불필요한 것은 최소화하고 중요한 것은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10번째 사실, 수면과 함께 일어나는 일은 나이와 자신의 시계, 즉 시간 유형에 따라 급격하게 변합니다. 신생아는 REM 수면이 우세하며 주기는 약 1시간으로 짧지만 뇌가 성숙함에 따라 서파가 중요해지고 학령기가 되면 익숙한 N1, N2, N3 RM의 계단 구조가 형성되며 주기는 1시간 반 정도입니다. 청소년기에는 내부 시계가 늦어집니다. 저녁 졸음이 73시간 뒤로 밀리기 때문에 청소년은 생물학적으로 저녁형 인간이 되며 이른 수업은 N3 수면의 깊이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인의 경우 수면 구조 분포는 안정되지만 50에서 60세 이후에는 N3 수면 비율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수면은 더 단편화되며 밤에 깨는 횟수가 증가합니다. 일부 남성에서는 서파 감소가 더 두드러집니다. 시간 유형은 유전적으로도 다릅니다. PER3 또는 CRY1 돌연변이와 같은 시계 유전자의 변이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정오를 이동시켜 어떤 사람은 오후 9시 30분에 자는 것이 편안하고 다른 사람은 오전 1시 30분에 편안합니다.
전자의 경우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지지만 후자의 경우 현실은 종종 자신의 시간에 맞지 않게 살아갑니다. 사회적 시계가 생물학적 시계와 충돌할 때 사회적 시차증이 발생합니다. 평일에는 사람이 자신의 생체 리듬보다 강제로 일찍 일어나야 하고 주말에는 늦게 자면서 시스템을 앞뒤로 흔듭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칼로리에 대한 갈망 증가, 불안정한 기분, 고혈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지만 인과관계는 복잡합니다. 비행은 또 다른 차원을 더합니다. 동쪽으로 비행할 때는 하루를 단축해야 하는데 이는 서쪽으로 연장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아침 빛은 내부 시계를 빠르게 하고 저녁 빛은 느리게 합니다. 교대 근무자들은 수년간 이러한 극단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다중성 또한 중요합니다. 중앙의 시상하부 교차상액 외에도 간, 근육, 지방 조직에도 시계가 있으며 이는 식사 타이밍과 활동 패턴에 맞춰 조정됩니다. 이러한 구획 간의 비동기화는 형식적으로 수면 시간이 충분하더라도 부서진 느낌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같은 수면 시간이라도 자신의 리듬에 맞는 아침형 인간과 그에 반하는 저녁형 인간은 아침에 전혀 다른 상태의 몸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얼마나 잤느냐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계에 따라 언제 잤느냐입니다.